안녕하세요. 39도시 대표 우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유튜버나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영상 쪽 앱이나 솔루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하고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한테 어떤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님들이 어떻게 이제 마케팅 활동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크리에이터들하고 이제 좀 접점을 갖고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다들 이제 1년에서 7년 차까지 하셔서 되게 다 능력 있으시고 뭐 투자 받으시고 그런 대표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제 5년이 됐거든요. 5년이 됐고,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제 티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티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은 좀 정책 사업은 저희가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R&D 위주로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 지원으로 저희가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받은 거는 한 4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정책 지원 받고 투자 받고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으시고, 특히 회사 운영하는 비용이 이게 얼마 안 나갈 것 같은데 매달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11명이에요. 그래서 11명이 어떤 매출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데 버티려면 결국은 융자라는 거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보의 퍼스펭귄 기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10억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되게 이거는 빚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거고 성공하려고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투자나 이런 걸로 받는 게 최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 걸려 있고요. 내가 못 갚을 때 문제가 되게 인간관계가 겹치다 보니까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업에 자신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신보나 그죠? 뭐 중소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이런 걸 융자받는 게 내 사업할 때도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연대보증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2015년도 9월에 창업했거든요. 근데 아쉽게 2016년도부터 그 연대보증이라는 부분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땐 그게 없어서 지금 회사가 물론 이게 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회사에 있는 융자 이런 것들이 다 연대보증으로 저는 한 10몇 억의 빚을 지고 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목은 사실 스타트업 홍보 마케팅 전략 뭐 이렇게 빠르게 만드는 홍보 영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회사마다 적용하는 게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얘기해도 이 다양한 회사들이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앱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앱을 만들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마케팅과 인플루언서들과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 혹시 다 제품들이 있으신 거 앱도 있으신가요? 앱? 그죠? 프로덕이 앱이 아니신 그러면 제품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왔고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투영을 해서 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팁스도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 이런 사업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하다가 관련된 질문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다 아주 편하게 궁금한 거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5년이 됐지만 정부 지원 사업하면서 서류 작업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 저희가 고정비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제 그걸 벌지 못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무너지겠죠.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 이 서류 작업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곳들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받을 때는 조금 받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도 너무 좋은데 이제 3년차, 4년차 되면 5억짜리 지원 사업 받아도 그보다 더 적은 서류 작업을 해도 계속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지금에 항상 만족하시고 이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마케팅하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게 저희 회사가 진짜 위기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한 23만 원 정도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직원이 6명이었고
통장 2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어디 삼성 크리에이티브 스퀘어라는 그 삼성에서 하는 무선 사업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이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이 1억 원을 받고 너무 고민한 게 뭐냐면 이 1억 원을 인건비로 쓸 거면 한 반년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앱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비를 쓸까? 근데 이게 항상 대표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홍보비로 쓰기에는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홍보비를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할까? 근데 결론은 나중에 홍보비는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고 저보다 훌륭한 기술 가졌던 동료분들, 선배님들 되게 많거든요. 같이 창업했던. 근데 결국 기술은 뛰어난데 알리지 못해서 없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진짜 운이 좋은 건데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면서 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여러분들 꼭 그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금액 비용 비목하실 때 홍보비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품이 있을 때는 이 홍보비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홍보라는 게 500만 원 쓰면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을 안 쓰고 돈을 번다는 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로 많이 쓰시면 정부 지원 사업 받는데 약간 보람도 느끼고 약간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인색하지 않게 과감하게 대표님들이 좀 홍보비에 쓰는 거를 결정하셨으면 그런 또 말씀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삼성에서 제공한 거요? 요 삼성이 저희가 민간 사업이잖아요. 이 민간 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또 장점이 뭐냐면 요거 관계 없지만 궁금해 하시니까 장점이 삼성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 계산서를 띄고 하청업체한테 어떤 개발비로 주듯이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1억 받는 게 매출로 잡혀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매출도 크게 잡히고 민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사업비를 써야 되는 그런 제한 요소 이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증빙만 되면 다 돼요. 그래서 민간 지원 사업들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민간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죠? 지원해 보시면 매출로도 잡히고 이게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매출 잡기 힘들 때 이런 1억이라는 매출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무기로 다가오거든요. 다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쓰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 눌러야지 될까요? 뭐를 눌러야지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 회사가 39도시인데 제가 39에 창업해서 39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보다 되게 늦은 나이에 창업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또 늦게 창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모임 가면 이제 막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9에 창업했었고, 사실 2015년도에 청년이라는 나이가 39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로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개발자였는데, 사실 학교에 있을 때 방송국 PD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송국 쪽이 하고 싶어서 개발로 한 7년 정도 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방송국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FD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창업하기 전까지는 한 5년 동안 PD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D로 근무했었고, 사실 저희 앱은 제가 개발자기도 하고 이제 PD로 근무하면서 너무 공연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영상 장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방송 장비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직접 개발로 이제 낮에는 PD하고 밤에는 사무실 얻어서 개발해보면서 저희 기술을 개발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돼서 창업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이 기술이 그래도 남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이제 창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잘 먹지 않네요. 사실 혹시 그 여러분들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케팅이 그죠? 홍보잖아요, 그죠? 누구는 세일즈 부서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것도 마케팅에 속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쉽게 생각하면 내 존재 유무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케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을 때 했던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있을 때 하는 마케팅. 이 두 개가 성격이 다른데, 사실 돈이 없을 때 하는 마케팅은 무조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내가 뭔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재화가 뭔가가 있어야지만 위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없을 때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돈이 있을 때 이거를 마케팅으로 내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 존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장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마케팅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네트워킹 자리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희 회사도 그럽니다. 지금까지 팁스 운영사를 만난 것도 저희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어디서 데모데이 할 때 심사위원 중에 팁스 운영사가 있었고 우리 거에 관심 갖게 돼서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나중에 팁스는 꼭 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다 마케팅이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한 2, 3년 지나면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전시회 나갔는데 내가 전시회 비용을 써서 나갔는데 이 전시회 비용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추후에 어떤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여기 뭐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한다고 와가지고 뭐 먹고 그냥 가고 이런 게 슬슬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귀찮아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은 사람을 만나고 내 서비스를 설명하는 게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고 그래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존재를 어떻게든 알릴 수가 있고요. 우연이라도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회사에 관심 갖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마케팅에 성공한 거거든요. 왜? 돈 없이 마케팅 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돈 뿌리면서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의미 없겠지라기보다는 계속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케팅은 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사람들 만나는데 웬만하면 진짜 많이 쓰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앱으로 이렇게 투자까지 받게 됐는지를 한번 살짝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멈추나 본데요. 그냥 한 장씩 넘겨주시겠어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데카르트 분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사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있다는 거는 내가 활동을 해야지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밑에 있는 문구가 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려고 하면 사실 내가 존재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즉 우리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게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내 존재를 이제 돈 없이 알리면서 이렇게 왔는지를 얘기할 때, 네,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짝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카메라 세대 보이시죠? 이게 사실 저희가 개발한 앱으로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카메라 세대로 라이브 중계하려고 하면 지금 막 방송 장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들이 와서 막 세팅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PD님 한 분께서 그냥 스마트폰 3대만 들고 와서 이렇게 구축하고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수천만 원, 수억 원대 방송 장비 아니면은 프로덕션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하여 돈을 앱 하나로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앱은 우리가 보통 스토어에서 그죠? 저희 앱도 뭐 iOS 같은 경우는 3.9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만 있으면 이런 라이브 중계를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외주로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찍어줘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메라, 방송 장비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앱으로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엔 카메라도 있죠, 인코더도 있죠, 디코더도 들어있죠, 마이크도 들어있죠, 통신 장비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기술 집약체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여러 대 카메라로 해야 되는 시스템 중에 필요한 카메라, 자막기, 송출기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떤 역할 할지 하고 버튼 누르면 저희가 알아서 무선 기술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 여러 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플랫폼,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플랫폼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농수산물 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라이브 판매하는 게 되게 요즘에 하나의 또 트렌드거든요. 왜냐하면 싱싱한 걸 원하는데 싱싱한 곳에서 직접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 하고 거기서 라이브 하면서 주문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데 저희 솔루션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허를 한 20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앱이 좋은 거를 저는 막 지원 사업도 받고 얘기했는데 나만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앱을. 너무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이걸 갖고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어요. 그 생각한 게 라이브 하는 이런 행사들을 쫓아가서 저희가 무료로 다 라이브를 해주자. 어떻게든 해보자. 왜냐면 솔직히 이걸 만들어 놓고 왜 가서 무료로 찍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 5만 원이라도 받지. 근데 하지만 처음에 우리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무작정 우리가 그래도 5만 원은 주세요 할 때 쉽게 줄 수 있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작정 갔어요. 무료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우선 해봐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채널에 가서 우리가 무조건 유튜브로 라이브 해주고 막 라이브를 해줬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다닌 게 한 200여 군데가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중에는 해외 건들도 있습니다. 해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 육성 기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뭐 해외 인력 인건비 지원해 준 사업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어떤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그중에 해외 육성 사업이 하나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실리콘밸리에 3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넘어갔을 때 그때 막 한인들이 막 중심돼서 행사도 엄청 많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실리콘밸리하고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데모데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거길 가서 다 라이브로 우리가 이런 기술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인데 우리가 라이브 공짜로 한번 해줄게. 어때?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리다 보니 정말 저희의 어떤 인생이 변하는 계기가 온 게 한인들이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컨퍼런스냐면 여러분들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의 메카잖아요. 그죠? 창업을 하기 위해 진출하고 싶은 곳인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우리나라 창업자들 그쪽 실리콘밸리에 가장 관심 있는 건 거기에 있는 우버, 애플, 구글 이런 데 취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한국인들, 유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창업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컨퍼런스를 엽니다. 다 한인들인데 다 구글이나 링킨, 뭐 유튜브,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여기 취업했는지, 지금 내 연봉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3일 동안 한 200만 원 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비행기 타고 다 와서요. 다 듣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보니까 저희가 그 행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연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라이브 한번 중계해줄게. 우리가 한번 중계할 수 있게 해줘. 해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여기서 무료로 라이브 중계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 때 우와 스마트폰인데 세대를 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서 하고 있어.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글에 있는 한인도 있잖아요. 나 구글에 어떻게 들어왔어? 나 유튜브에 어떻게 들어왔어? 그 강의하던 분이 저희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 유튜브하고 같이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에서는 한 대로밖에 지금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초청 받아가지고 그날 진짜 귀국 한 3일 전에 유튜브에 추천받아서 유튜브 산타클라라 본사에 가서 직접 시연을 합니다. 저희 거 기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왔더니 이 기사가 한국에 나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약간 국위성행한 듯이 막 찾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희는 우리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한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장흥군청에서 물축제가 있는데 그 기사로 우리 거 봤다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쫓아와가지고 지자체가 사실 지자체랑 거래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알죠? 아시죠? 근데 기술 사양서부터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써줍니다. 다 써주고 제발 이거 우리가 쓰게 해줘. 이렇게 해서 장흥군청의 첫 라이센스 판매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해외 국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료예요. 시연은 무료고 내 시간을 내가 버리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와서 와 이거 우리가 좀 써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공짜로 해줘요가 아니라 이거 얼마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무료로 처음에 하지만 그 무료로 시연한 곳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우린 가격이 없었어. 그럼 가격을 만들어야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것도 영상인데 영상이 안 나오니까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시연을 하고 있다가 문의가 올 때는 이게 유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사람들이 계속 가격을 물어보네. 이거 가격을 얘기해봐도 될까? 해서 저희가 이제 가격 정책을 씁니다. 원래는 이걸로 가격을 매기고 우리가 유료로 판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라이센스 판매로 기업에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그래서 뒤로 가서 이거 열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격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저희가 무료로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많이 하고 다녔더니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저희한테 이거를 무료로 할 때 저희가 그냥 너무 수고하셨는데 돈 좀 이거 한 거를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하는 게 전문가 활용비로 막 60만 원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행사에서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기업들 이런 어떤 정부 관련된 협회들 이런 데서 우리한테 많이 할 것 같다. 이래서 그 전문가 활용비 60만 원, 요거를 결정을 하자 해서 6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시간에 60만 원, 5시간까지는 80만 원, 하루 종일 찍는 거는 120만 원. 이게 카메라 세대로 프로덕션 나가면 한 700만 원 이상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중계를 하려고 하면. 근데 저희가 개발한 앱을 가지고 하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익 모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모델을 갖고 저희가 촬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또 결과 인사이트가 얻어지는 게 유튜브로도 방송하지만 페이스북으로도 방송을 원하는 곳들이 생겨요. 페이지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보니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저희가 라이브 중계를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콘텐츠들이 뭐 도다리 11개, 뭐 조회수 2회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동영상 사진들 그냥 올린 게. 근데 저희가 라이브 중계를 하면 그 콘텐츠가 보면 28,000, 막 453, 숫자가 수백 배가 아니라 막 수천 배까지 올라가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이 라이브로 하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전문가 활용비로 해 하고 맡겼던 담당자들이 보고를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수치로 나오잖아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 하니까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어. 홍보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한 번 우리를 모르는 데는 안 맡기는데 한 번 맡겨서 보고서를 받은 데는 계속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도 이렇게 소문이 돌아서 저희가 지금 와서 라이브 중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히 한두 군데가 아니라 라이브 할 때마다 이렇게 지표가 계속 나와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라이브를 이렇게 띄워주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고 이제 계속
라이브 중계를 하다 보니 이제는 이 많은 기업들이 저희의 파트너 생각했고 여기서 하는 행사들을 거의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MK 이제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투자를 하시고요. 하다 보니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매일경제 투자하고 여기서 벤처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희 티스 운영사여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돈이 없어서 그냥 시험만 하고 다녔는데 이게 우리의 수익 모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한 연결도 해주고 투자까지 이어지는 제가 한 거는 정말 없었고 제가 한 거는 뭐였냐면 정부 지원 사업 뜨면 나 관련된 거면 내가 열심히 하고 그죠? 내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돈 내고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이 뭐 하나 건질 때마다 아, 영원으로 시작해서 어떤 이득이 생기니 이게 이제 마케팅이 이런 게 마케팅이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지나서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온오프미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그 무료로 행사 같은 거 개설할 때 개설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플랫폼들이 개설이 되고 있고 작년에 한 2만 5천 거의 3만 개 정도가 개설이 됐고요. 월 평균 2,500개 정도가 개설이 돼요. 근데 월 2,500개 중에서 한 5% 정도만 라이브레가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서 라이브 중계 해주세요 해서 5% 정도만 우리가 와도 저희는 월 한 2억씩 계속 고정 매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온오프 믹스하고 저희가 라이브 왜냐면 온오프 믹스에서 개설되는 사람들마다 라이브레가 있으니 라이브를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게 저희인 거죠. 왜냐면 프로덕션에 비해서 한 10분의 1에서 10분의 2, 3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랑 지금 이제 단독으로 라이브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라이브 중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온오프 믹스에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중계가 있습니다.